않습니까?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노무현 정권이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중도 우파 쪽으로, 아니 최소한 중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생명이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죠.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악법안은 위헌성이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법안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차원에서 4대 법안의 철회를 과감하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4대 법안 중에서 그 4대 법안이면은 국가보안법하고 과거사 진상규명법, 그 다음에 언론관계법, 사회박교법 이 4개가 아마 4대 법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법안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은 사립학교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정부가 철회할 법이 아니고 나머지들은 전부 의원 입법으로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법을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이해찬 총리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당원일 뿐이지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에서 추진하기 있는 법에 대해서 지휘 통제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열린우리당의 자율적으로 당을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4대 악법 때문에 대격돌을 벌여서 이 나라를 분열과 광란의 도가니에다가 몰아넣어야 되겠습니까? 총리 어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예전하고 당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당과 정 간에 당정 협의회는 있습니다. 이 법안이라든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대통령이 당의 총재거나 당의 대표여 가지고 당을 지휘하거나 당을 통제하거나 하는 그런 그 비민주적인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 이 법안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의 안이 정리가 돼야 당정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무슨 광란의 도가니로 이거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노무현 정권은 겉으로 하는 얘기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전혀 속마음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총리는 대변하는 입장에 서시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전법에 대해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나자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 길만 가고자 하느냐. 이런 국정 쇄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지 수도권 이전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법리의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취지에 맞게끔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국정 쇄신론에 동의를 하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이건 국정 쇄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 법은 국정 이미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에서 뜻입니까?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론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총리,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느 법에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론이 없지요. 이 좋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누구나 다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난번 베를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더 많은데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역사의 반역자라고 매도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실의입니까? 의도된 발언입니까?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평소 제가 느끼던 소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는 등 총리로서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적절하지도 않고 또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랬습니까? 숨은 배경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보시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바로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유신 타파를 위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을 때 자유언론 주장하던 분들을 해고를 해서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짧게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딱딱 끊어서 중요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아와 조선이 그런 한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것의 수백 배가 됩니다. 총리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도 어디 하나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100%너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 체제도 정부도 신문도 정당도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심소봉대해서 하나만 갖고 그 신문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어떠세요? 제가 정색을 한 말이 아니고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겠어요? 어때요?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정부, 정당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찻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한 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시오.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잘한 부분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것만 집어냅니까? 어떻게? 참 총리 답답하시고 편협하고 속이 요만큼 좁은 분이시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총리께서 이런 정당을 함부로 얘기한다면은 총리의 입장에서 제1야당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면은 총리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 어때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누구 말씀드린 바가 말씀대로 없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언론사에 대해서 품위 유지를 못했고 국정의 한쪽 축인 제1야당을 작심하고 부정하고 말았으니까 깨끗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해요. 총리 그만두십시오. 어때요? 생각이 어때요?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취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막가자고 그러시니 할 수 없네요. 두고 보십시다. 총리의 언론기관 망언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안은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기획의도가 엿보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문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민주 체제 아래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조선 동아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미디어 포커스, 시사 투나잇, 한국 사회를 말한다, 인물 현대사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 동아 죽이기와 편향된 정치 이념 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KBS 등 방송 매체에 대해서도 시청률 제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문을 그렇게 하듯이. 총리 어때요? 의원님은 오랫동안 언론에 종사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송은 신문하고 달리 한정된 전파를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가 알아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시청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않습니까?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노무현 정권이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중도 우파 쪽으로, 아니 최소한 중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생명이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죠.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악법안은 위헌성이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법안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차원에서 4대 법안의 철회를 과감하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4대 법안 중에서 그 4대 법안이면은 국가보안법하고 과거사 진상규명법, 그 다음에 언론관계법, 사회박교법 이 4개가 아마 4대 법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법안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은 사립학교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정부가 철회할 법이 아니고 나머지들은 전부 의원입법으로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법을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이해찬 총리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이 열린우리당의 당원일 뿐이지 이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에서 추진하기 있는 법에 대해서 지휘 통제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열린우리당의 자율적으로 당을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4대 악법 때문에 대격돌을 벌여서 이 나라를 분열과 광란의 도가니에다가 몰아넣어야 되겠습니까? 총리 어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예전하고 당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당과 정간의 당정 협의회는 있습니다. 이 법안이라든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대통령이 당의 총재거나 당의 대표여 가지고 당을 지휘하거나 당을 통제하거나 하는 그런 그 비민주적인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 이 법안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의 안이 정리가 돼야 당정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무슨 광란의 도가니로 이거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점을 말씀을 하여튼 드립니다. 이 노무현 정권은 겉으로 하는 얘기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전혀 속마음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총리는 대변하는 입장에 서시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전법에 대해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나자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 길만 가고자 하느냐. 이런 국정 쇄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지 수도권 이전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법리의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취지에 맞게끔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국정 쇄신론에 동의를 하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이건 국정 쇄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 법은 국정 이미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에서 뜻입니까?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론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총리,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